쉬운 시장보다 어려운 시장일 때 수익을 내는 전문가가 정말 진또배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정말 귀중한 수익들을 안겨주고 있는 전문가님들이 계시죠. 바로 이 슈팅 스탁 전문가님들이십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역시나 이 슈팅 스탁 1부, 2부 2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갈 예정이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7시부터 9시까지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1부 주식 썰전의 진행을 맡은 저는 단타장인 저는 김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앵커님, 지금 요즘 3거래일 연속 우리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맞습니다. 상황이 아주 괜찮았는데요. 물론 그래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네. 악재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시에 악재가 발현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거나 오히려 반등을 주었을 때 시장이 거의 저점에 다다랐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우려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직도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지 오늘 주식 썰전에서 정말 든든한 베테랑 전문가님들 예. 경력도 짱짱하신 분들 모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어떤 이슈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잠시 후 전문가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분석, 썰전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노란톡도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도 더 많은 주식에 대한 정보는 이 노란톡에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바로 또 썰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앵커님?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지금의 시장을 타개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알려주실 전문가님들 만나러 오늘 슈팅 스탁 주식 썰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감세 정책 리스크가 줄면서 간밤 미증시가 반등을 했죠. 이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코스피부터 보시면 오늘 개장을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늘 1.36% 오른 2,249포인트에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외국인 기관이 각각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12거래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오늘은 통신주들을 위주로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어제의 반대로 오늘은 바로 하루 만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1,000억 원 넘는 매수세를 나타냈고요. 특히나 이 코스닥 150 지수를 2배 따르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대량 매수한 점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한 이후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늘장 2% 넘게 오른 69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과연 내일 다시 한번 700선을 탈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을 이끈 것은 기관과 개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7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은 오늘장 이 게임주를 위주로 많이 매수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멈추고 진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한때 원달러 환율이 1,419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441원까지 오르면서 장중 연고점을 위협하는 흐름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은 하락을 했습니다. 1,422원에서 마감하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흐름을 체크를 해보셨고요.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 전문가들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최근 시장을 굉장히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슈가 몇 가지 있죠. 이 물가, 그리고 기준금리,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환율도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환율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강달러 기조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언제쯤 환율이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또 기준금리도 이제 그만 올렸으면 좋겠다. 빨리 이제 좀 하방 국면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은 저만의 심정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속도 또한 매우 빠른 상황인데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경기 침체 이야기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을 타개할 방법, 오늘 든든한 두 베테랑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 시장을 함께 타개해 나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다크헌터 전문가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적풍 전문가님. 네. 오늘 이제 시장이 상당히 이제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네. 우려와는 달리 10월 달 증시가 꽤나 좀 좋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주말간 악재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9월 달에 낙폭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잖아요. 네. 한번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잠깐 튀어오르는 반등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유의미한 상승의 출발점일지 이 점이 궁금하거든요. 추가적인 낙폭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쭉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갈까요? 오늘 수급을 보면은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수급을 보면 답이 나온다. 네, 오늘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가 저는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샀었어요. 거의 상승장을 이끌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들어왔었는데 시장이 이제 중반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거의 뭐 기관 매수세 또는 이제 오후부터 들어온 뭐 외국인 매수세 정도가 이제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빠져나갔단 말이거든요. 근데 당연하게도 만약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을 하셨다면 지금 주식을 팔 이유가 없어요. 들고 있으면 더 올라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미 지난 9월 말 10월 초쯤에도 상당한 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지금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사는 거는 외국인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언제 외인들이 그렇죠. 이렇게 많이 샀죠? 저도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네. 놀랍네요. 그래서 지금 11거래일째 오늘 포함해서 사고 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처음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를 이용해서 바닥에서 이제 받은 물량이 있고 또 요거를 이제 적당히 올려가지고 팔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다들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지수가 올라가서 뭐 2,400, 2,500선까지 혹시라도 가게 된다면 그때쯤 돼가지고 아마 바닥에서 손절하셨던 분들 들어올 거예요. 이제 진짜 가는구나. 그러다 거기서 한번 속임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속임수를.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우리 주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변 분위기가 아직 시장을 상승을 확신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제 종목 선정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시장 자체가 확신을 갖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목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도 종목 준비해왔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 시장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기업을 또 준비해 주었다고 하십니다. 정말 좀 믿음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락장이 빛나는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다크헌터 전문가님. 사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많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빠르게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장중에 이제 또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시장이 좀 장중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괜찮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뭐 지금 같은 시장이 사실 이제 뭐 당일 좀 계속해서 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시장인데 사실 지금 오랜만에 뭐 3거래일 정도 지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뭐 1년 내내 이제 계단식 하락이 좀 나오다가 오랜만에 좀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사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종목을 뭐 길게 끌고 가거나 기존에 이미 이제 뭐 신용 물량이라든지 좀 무리하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반대 매매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그냥 가만히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빠르게 좀 수익 실현하고 당일 지수가 아무리 밀리더라도 그날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현금 비중 확보한 상태에서 또 그 다음날 급등 나오는 종목도 바로바로 좀 이제 대응을 하는 전략 좀 가시라 좀 말씀드리겠고 잠깐 뭐 지수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 이제 9월 말에 좀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있었던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번 주부터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좀 오랜만에 지수 반등이 나왔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진짜 21선 반등을 오랜만에 좀 나와주는 모습, 2,249까지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어느 정도 이제 단기 쌍바닥을 잡은 상태에서 추세 전환에 약간의 이제 좀 맥점 구간이다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1선 라인대를 뭐 완벽하게 이제 뚫지는 못했지만 아직 계속해서 이제 700선 라인대를 뚫어주려는 움직임이고 오늘 사실 이제 초반 그 해외 증시가 올라간 것 치고는 갭반등 나온 상태에서 중간에 이제 뭐 11시 반까지 오전에 조금 밀리는 추세에서 오후장에 다시 좀 급반등이 나왔죠. 지금 아침에 이제 그 9시 8분에 뭐 정고점 라인대 분봉상 정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은 종가까지 좀 깔끔하게 좀 말아 올려주는 모습 내일까지의 좀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하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시장이 이제 뭐 수익 관점으로 뭐 종목을 길게 이제 끌고 가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좀 당일 급등락 나온 종목들 위주로 좀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빠르게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해 주셨고요. 또 이제 적풍 전문가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올라갈 거란 확신이 없는 시장이라 오히려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오히려 확신이 들 만한 시장, 다수가 확신이 들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다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불확신이 좀 더 앞서고 있을 때 시장이 반등을 줄 수 있다. 지금 증시 역시도 외인들의 매수세로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속임수 반등이 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대로 추세 상승이 나올지 계속해서 증시를 우리가 이슈들과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썰전 이슈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썰전 이슈는 2040년 67조 원, 이 폐배터리 시장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기사가 좀 있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제 SK온 공략이 이제 박차가 나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폐배터리 시장이 최근에 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전기차 2차 전지 이슈가 정말 강하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슈들이라든지 수요가 늘어나면 그 뒤에 후발주자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폐배터리 시장들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2030년, 40년을 우리가 내다본다면 지금부터 폐배터리를 선취매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풍 전문가님 지금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쵸? 2차 전지 배터리도 네네.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폐배터리 한번 매수해봐도 좋을까요? 지금 시장 전망이 어떤가요? 폐배터리가 이미 한번 열풍이 좀 불고 나간 상황, 지나간 상황이에요. 그런가요? 한 차례는 지나갔고 이제 뭐 후파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2차 파동을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이제 2040년도에 이제 87조 원 시장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2022년도니까 좀 많이 남긴 했어요. 어찌 보면 이쪽 테마는 정말 장기로 봐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2050년도에는 600조 원이 된다라 그래가지고 정말 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폐배터리라는 이슈가 원래 예전부터 있었는데 지난 8, 9월 달 우리 장이 정말 안 좋을 때 이쪽으로 정말 엄청난 돈이 쏠리게 되는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거를 딱 들고 나오게 되면서 완성차 회사들은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배터리는 오히려 거기서 자유롭다 보니까 배터리 주가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갔던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요즘 자원이 또 무기화되는 세상인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각국에 있는 배터리들을 우리가 폐배터리를 다 쓸어 와가지고 우리 쪽에서 재활용을 해서 이거를 자원화하겠다는 게 이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폐배터리 열풍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가장 최근에 좀 핫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지난 9월 달까지 시세가 났었던 이수화학 같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수화학도 폐배터리 관련주인 거죠? 그렇죠. 저도 이 종목을 정말 오래전부터 추천했던 종목인데 주가가 15,000원대에서 뭐 한 35,000원대까지 상당히 무거운 주식인데도 2배 이상 올라가면서 시세가 났던 적이 있었고 뭐 이거 이외에도 세비캠 같은 종목들도 많이 유명해요. 그렇죠. 이 성장한 지 종목은- 얼마 안 된 그쵸. 기업이죠. 상장하자마자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몇 주입니까? 5주 연속 급등을 한 정말 드문 케이스였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폐배터리 쪽으로 이미 한 차례 열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장주들을 다시 공략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아직 오르지 않은 중소형주들이 아직 바닥에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두 번째 상승 파동에서는 이 친구들보다는 이제 오르지 않은 이 종목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오르지 않은 중소형주가 많기 때문에 저의 그 방송, 뭐 우리 노란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데일리 방송에서 좋은 종목도 앞으로 많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도 한 종목 가져왔는데 잠시 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풍님께서 오늘 또 그렇다면 이제 도전 상한가 종목에서 이런 종목들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오늘 바로 제가 들고 온 게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지금 이수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세비캔 같은 경우에 이미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선침해 관점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출발하지 않은 선침해 관점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숨겨진 폐배터리 관련 수혜주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물론 방송에서 공개가 되겠지만 디테일한 내용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지금 노란톡 QR코드 링크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적풍 전문가님께서 뭐 장중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또 도움을 드리는 방이기 때문에 계속 전문가님과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셔가지고 카메라를 통해서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휴대폰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적풍 전문가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 입장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또 다크헌터 전문가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폐배터리 관련된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그리고 이제 단타 관점으로도 눈여겨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님은 지금 단기 매매라든지 아니면 이 매매 전략으로 한번 구사한다라고 했을 때 이 폐배터리 관련된 산업을 좀 눈여겨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쵸, 이제 항상 뭐 기본적으로 좀 뭐 주식의 이제 정석이라 하면은 좀 미래지향적인 테마를 봐야 되는데 이제 네. 뭐 배터리 같은 테마, 이제 배터리가 왜 미래지향적인 테마로 가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친환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배터리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에너지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전기차가 이제 뭐 대중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많이 보급이 됐지만은 예전에 이제 테슬라 S가 모델 S가 처음 나왔을 때 12년도에 좀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 이 전기차의 배터리 주기가 뭐 길게는 이제 뭐 5년에서 보통 10년까지인데 지금 이제 12년도에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테슬라 기준으로 지금 이제 2022년 10년이 좀 지나면서 그때 초기에 나왔던 전기차들이 슬슬 이제 배터리가 이제 망가질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관련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 규모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기차 비중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뭐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단기 관점으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보시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뭐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좀 주춤한 모습이었는데 어제 이제 뭐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급등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항상 이제 왔다 갔다 반복을 좀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인 관점 좀 보시라. 일단 오늘 올라간 종목들 보면은 이제 뭐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앞서 뭐 말씀드렸던 뭐 세비캠이라든지 뭐 관련주들 좀 많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뭐 잠깐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뭐 상당한 좀 급등세 10% 가까운 급등세가 나왔는데 지난 이제 전고점 라인 때 뚫어줄 위치에 지금 이제 자리를 하고 있죠. 기존의 단기적인 고점 라인 때는 뚫어준 상태에서 오늘 초반에 살짝 치고 이제 중간에 눌려준 그림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영화테크라든지 지금 이제 뭐 앞서 이제 세비캠 이런 종목들도 지금 오늘처럼 장세가 올라가는 장인데도 불구하고 힘을 아직 못 썼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번 주 중에 급등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지금 이제 방송 말미에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좀 단기적인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좀 종목을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집중을 하셔서 종목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폐배터리 쪽으로도 굉장히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지만 이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섹터들도 정말 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다크헌터 전문가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이 장중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타라든지 트레이딩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길게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빠르게 이제 치고 빠지고 그 타점을 잘 잡아야 하는데 장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또 밤에 방송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장중 대응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 하단에 이 노란톡 링크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크헌터 전문가님은 이 장중 매매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단 노란톡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장중에 이제 좀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꺼내셔서 지금 카메라를 하단에 QR코드에다 갖다 대시면은
바로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크헌터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 대응을 해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핸드폰 꺼내셔서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신 후 여러분들 노란톡까지 모두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이제 썰전 두 번째 주제를 진행을 이제 해봐야 하는데 그 전에 또 이제 한 가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 말미까지도 2부까지도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점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지금 7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9시까지 쉼 없이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1부만 보시고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2부까지 꼭 여러분들 시청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순위 변동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또 카카오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주말간 이 카카오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강했죠. 이 카카오가 먹통이 되다 보니까 요새 또 러시아 핵 얘기도 많이 나오고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 이거 전쟁 난 거 아니야? 막 이런 우려감들이 우스갯소리로 나왔었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님, 이거 정말 카카오 먹통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우티 이용자가 지금 뭐 3.6배가 증가했다. 지금 TM이 뭐 역대 최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먹통에 이제 우티가 반사이익을 받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은 고객 모객하는 가장 큰 루트가 이제 요즘 어플인데 네. 카카오가 안 되니까. 우티도 그쪽. 이게 그러면은 모바일 그 택시 쪽 어플인가요? 그렇죠. 이게 제가 알기로 SK 쪽 건데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름이 네. 좀 바뀌었네요. 저도 정확하지 않지만 이게 네. 바뀐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택시 이용자들이 뭐 저도 지금 거의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저도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주말에.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주말에 집에만 있었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안 돼서. 네. 그리고 이제 지도 서비스들도 있는데 이제 오히려 다른 쪽에서 보니까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네 해서 이제 많이 분산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 사태가 저는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뭐 국감 시즌이기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거든요. 과거에 2012년도에도 카카오가 4시간 동안 이 서버가 불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도 서비스가 멈춰졌던 적이 있었는데 무려 주가가 한 달 동안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물론 지금이랑 그때랑 뭐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 충격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민간이라든지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 손해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지금 정부 측면의 대책이 당장 내일부터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이것들이 이제 이슈화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반사이익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지금 뭐 몇몇 종목들이 오르긴 했지만 진짜 반사이익은 어디로 갈 것이냐. 요거를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제 오늘 해가지고 뭐 NHN 같은 기업들, 우리 그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저는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제가 추천한 거라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어제 가지고 왔던 종목인 뭐 ITM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어떤 배터리 화재를 막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전 장기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수 플라스틱, 불이 잘 붙지 않는 그런 플라스틱 관련주들도 이미 SK나 LG통을 통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전고체 배터리.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인데 이게 중간에 액화된 소재가 있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 같은 테마도 저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들은 저는 앞으로 길게 보시고 투자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적풍 전문가님께서 어제 상한가 도전주로 제시해 주신 종목인데 이 배터리 관련주로 단순하게 엮이는 것이 아니라 화재 방지까지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좀 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화재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이런 오류가 난 것들에 반사이익을 또 엮여서 볼 수 있겠다. 우리가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적풍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요. 자, 다음으로 다크헌터 전문가님. 오늘 이제 카카오 먹통이 상당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 트레이딩이라든지 매매 기회를 또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저가 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이제 기회가 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카카오 이제 화재 나와서 잠깐 이제 멈춘 건데 좀 과도하게 좀 까는 측면이 있죠. 무리하게 좀 과하게. 그렇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너무 이제 과도하게 까는 측면들이 강한데 네. 계속 카카오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풀려가지고 나오면서 카카오 이용자가 이제 급감이 나오고
반사적으로 이제 뭐 다른 뭐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2배 올라가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에 어떻게 좀 이용을 하느냐가 좀 제일 이제 관건이죠. 이제 관련해서 어제 오늘 뭐 반사이익으로 지금 이제 네트워크 관련주들, 탈카카오 관련주들이 이제 좀 급등세가 나왔는데 지금 사실 지금 이제 뭐 화재로 예전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화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난 것은 좀 이제 좀 계속해서 좀 예견된 이런 악재를 좀 막지 못했다. 그런 부분은 문제긴 하지만은 어차피 이거는 단발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제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타 관점으로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죠. 뭐 주민터넷부터 해가지고 뭐 반사적으로 네이버라든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우티, 우버 관련해서 뭐 소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올라가는데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제 오늘 관련해서 이제 뭐 네트워크 관련주 주민터넷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뭐 상한가 30%까지 그다음에 이제 뭐 장중 오늘도 25%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와줬고 한국정보통신도 어제 이제 상한가가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제 제가 그 장중 공개 방송에 대한 그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어제 이제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이제 했습니다. 어제 이제 장중 공개 방송 참여하셨던 이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금 이루온이라는 종목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카카오 화재 관련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한 가지 테마로만 이제 붙지 않고 이루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FPA 관련주로도 같이 붙어주면서 오전장에 충분히 이제 매수 기회를 주면서 거의 뭐 3,000대까지 장중에 이제 10% 가까운 이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좀 나가거든요. 앞서 나간 것처럼 노란톡이라든지 장중 공개 방송까지도 참여를 하셔서 실제적인 좀 수익을 가져가시라. 그냥 밤에 이제 TV 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장중에 수익으로 이어지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움직이셔야 된다는 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카운터 전문가님께서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해 주셨는데 이루온이라는 기업 장중 10% 수익 구간을 달성해 주셨습니다. 이만큼이나 이제 장중 트레이딩의 강점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많이 갉아먹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중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고 싶다. 정말 이루온 같은 기업 나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장중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노란통 링크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로 하단에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바로 노란통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모두 노란통 입장하셔서 다음번 장중 공개 방송도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야간 공개 방송도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이루온 같은 기업들 이게 우리가 따라가서 다카운터 전문가님이 제시해주는 종목으로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루온 같은 기업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게 뽑아주셨는지 장중에 무엇을 보고 이거를 책정을 해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기 잡는 법을 우리는 또 알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한번 또 이런 부분들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따 뭐 방송 끝나고 또 이제 바로 또 진행되는 야간 공개 방송 때 이런 기법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 사실 요즘 시장이 뭐 최근에 이제 뭐 3거래일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은 시장 난이도는 굉장히 좀 높은 상태입니다. 수익 구간도 굉장히 좀 짧게 주고 치고 빠지는 그런 변동성이 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좀 가져가려면 장중에 좀 집중하시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어떻게 좀 출연했는지 이따가 방송 끝나고 야간 공개 방송까지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런 이제 특징적인 테마 종목들 잡아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장중에 이 이루온 같은 기업들 혹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떻게 고기 잡는 법을 진행하는지 알려준다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방송이 끝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8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 인터넷 들어가시면 거기에 검색창 있죠? 거기다가 슈팅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바로 접속 가능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시면 검색창 있죠? 그 포털 검색창에다가 슈팅 스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오늘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오셔서 시청 그냥 가능하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러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물고기 잡는 법, 장중 트레이딩법 한번 배워두면 여러분들 두고두고 쓸 수 있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다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2부 방송이 있기 때문에 녹화 방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썰전 두 번째 주제까지 우리 모두 알아봤는데
우리가 과연 지금 현재 또 대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회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1부 전문가님들과 2부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대결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바로 잠시 후에 AS와 종목 엿보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팅스탁 1부, 2부 통합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요. 최대 편입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총 5개 종목으로 제한을 하고 편입 제한 종목들은 시총 500억 이하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바로 지금 현재 대회 수익률 만나보러 가보시죠. 자, 지금 현재 수익률 순위 1부와 2부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대결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 전문가님들 좀 더 분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주대장 전문가님과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지금 수익률 상위권을 유지해주고 계시고 1부 이후에 이제 2부 전문가님들 중에서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지금 22% 수익률로 이게 웬일인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2위셨는데 오늘 1위로 바로 이제 순위를 역전해 주셨습니다. 현재 2부 수익률을 책임지다시피 해주고 계신데 과연 어떤 종목이 이렇게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비결을 가져다 줬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다컨터 전문가님 현재 마이너스 37% 포트폴리오 진행하고 있는데 금강, 철강 보유하고 계시고요. 오늘 상한가 도전주로 또 단기 슈팅을 바로 보여주시는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후속주로 계좌 수익률 역전이 가능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지금 현재 마이너스 17% 포트폴리오 현재 상황. ITM 반도체 어제 바로 편입해 주셨죠. 이 ITM 반도체 이후에 오늘 상한가 도전주까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지금 마이너스 10%가량 포트폴리오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성 TPC와 포스코 엠텍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포스코 엠텍이 편입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가지고 나오셨어요. 포스코 엠텍 정말 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공대원 전문가님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거의 보합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산업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약손실, 세비캠은 편입 실패, 에코바이오가 이제 편입이 되었는데 약수익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 현재 이렌텍, 그리고 무림페이퍼, 툴젠, 수젠텍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이 편입 실패한 게 두고두고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현재 무림페이퍼와 툴젠이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렌텍의 강한 상승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주연 대표님 현재 4위로 올라서셨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2%가량 되시는데 타이거 일렉의 수익이 단단히 지켜주고 있죠. 조일 알미늄과 KBG가 과연 역전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를 다시 가지고 나오셨죠. 올겨울 따뜻하게 덮여줄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률 3위까지 훌쩍 올라와 주셨습니다. SN과 JYP 엔터테인먼트,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까지 양호한 상승 흐름 천천히 진득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1위였는데 오늘 2위로 내려앉으셨습니다. 근데 1위와의 수익률 격차가 정말 근소하거든요. 지금 다시 1위 탈환하시려면 상한가 도전주 정말 신중하게 뽑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대장 전문가님, 그린케미칼, 유신 모두 매도를 해주셨고요. 유신은 또 상한가에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비캠 편입 실패했고 한미글로벌 현재 보유 중이십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1위.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계속 2등을 유지하고 계셨는데 이러다가 로열로더가 아니라 정말 이 홍준호 선수처럼 만년 2등 되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데모가 오늘 추가적인 슈팅을 보여주면서 석경 AT와 데모의 보유 수익률로 지금 단독 선두로 올라서셨습니다. 2위와의 격차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역시 긴장하셔야 되는 1등이다. 마냥 편할 수 없는 1위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현재 수익률 현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거듭할수록 정말 치열해지고 있는 상위권 경쟁, 그리고 아직 대회 초반이기 때문에 한 종목의 급등만으로도 순위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순위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기업, 오늘 또 우리는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님, 지금 어제 주신 종목이죠? ITM 반도체가. 네, 맞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또 AS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 종목 과연 지금 순위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을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부분이 네. 최근에 수급이 측면이에요. 아까도 이제 수급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기관들이나 또 외국인들이나 집중해서 사는 종목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은 거의 개인들도 손을 대지 않고 있고, 뭐 손절을 나가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은 기관들과 지금 그쵸. 금투에서 이렇게 사고 있는 건가요? 거의 뭐 금융투자 쪽에서 뭔가 수상한 매수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저 몇 거래일인 거예요? 완전 지금 시뻘겋습니다. 그렇죠. 지난 7월 달부터 해가지고 7, 8, 9, 10월 달까지 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터질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시장이 급락을 하던 횡보하던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관들이랑 같이 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주가 자체가 뭐 워낙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도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전략 크게 필요 없이 천천히 사 모으신 다음에 제가 제시한 목표가 36,000원 넘어갔을 때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지금 기관과 금투의 매수세가 상당히 장기간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크헌터 전문가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있으시고 이제 매도한 종목도 있으신데 자, 지금 현재 금강철강 이 종목도 많이 궁금합니다. 지금 한번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익률 거의 개판인데 지금 오늘 방금 확인했어요. 수익률 네. 보니까 8등, 9등 전무가 나왔네요. 왜 또 순식간에 역전하시잖아요. 사실 이제 꼴찌에서 1등까지 치고 올라가는 게 약간 또 드라마틱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이 또 이제 루즈한 거를 좀 재미를 좀 거기서 좀 추구를 좀 이제 보여드리겠다 좀 말씀드리겠고, 사실 이제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종목들은 다 매도가 됐습니다. 그냥 손절가 터치하면서 자동 매도가 됐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이 꽤 크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 종목이던 장중 이제 공개 방송, 야간에 이제 TV 방송에 드린 것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해 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가격대를 좀 잡아드립니다. 일단 처음 드렸던 그 빅텍부터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은, 빅텍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시장은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20%에서 30%는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급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시장이고, 빅텍 같은 경우에도 당일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지난주 수요일날 드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날 매집 가능한데 손절가를 워낙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다 보니까 5,500 라인대를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매집하자마자 자동적으로 이제 손절이 나갔는데, 그때 이제 공개 방송 때 참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500에서 5,600 전후대 분할 매수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16%대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적으로 이제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균 한 12%에서 13% 정도의 이제 수익률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500 라인대 그 윗구간까지 목표가 이상 6,500 돌파 시에 7,000대까지도 충분히 좀 볼 수 있겠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어플 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이제 10월 중순경에 시장 자체가 밀리다 보니까 변동성 많이 나오면서 거래 없이 이제 좀 하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손절가 자체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들이다 보니까 이탈이 좀 살짝 나왔는데, 지금 어제 오늘 이제 급반등 나오면서 반등 줄 때도 좀 시원하게 나오죠. 오늘 7.5% 윗골이 하나 없는 급반등 장대 항목 나오면서 지금 21선 라인 때 다시 한번 재돌파 노리고 있고, 모바일 어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여전히 이제 테마도 살아있고, 위에 이제 4,000대 단기적인 구간들 4,200대 정고점 라인 때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4,500대까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4,000대 전후에서 수익대 한번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손절가를 여기서 타이트하게 좀 더 잡겠다라면은 3,000 라인 때 하방 라인 때 보시고 3,000 라인 때 이탈했다고 해서 바로 손절 치는 게 아니라 종목들은 항상 이제 변동성 나오기 때문에
손절 라인대 3,000 이탈하면은 지금 이제 3,400에서 500 정도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일정 구간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리를 하는 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바로 그냥 라인대 깼다라고 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여유 있게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제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삼성 ARI 민수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재료들이 나온 상태에서 시장 밀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거래량 없는 이제 조정세가 나왔는데 21선 라인 때 뚫어주면 터질 때 또 한 번에 슈팅력이 있는 종목이라 코아시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목표가 7,500대에서 많게는 이제 8,000대 이상까지 좀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항상 이제 그 노란톡이라든지 야간 공개 방송에서 장중에 이런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흐름들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그 노란톡 참여를 하셔가지고 추가적인 부분도 좀 받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드렸던 금강철강이죠.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선 라인 때 뚫기 직전에 이제 뭐 바닥 구간, 박스권 하단 라인 대에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철강을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철강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태고 21선 8천 라인 때 뚫어준다면은 단기적인 목표가 10,000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뭐 짧게 수익 대응을 한다면은 9천 전후에서 대응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까지 지금 이미 매도가 나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게 다시 한번 브리핑해 주셨습니다. 노란톡 참여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또 멘트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노란톡 QR코드 꼭 확인하시고 장중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도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방금 또 AS를 들어보니까 이 대응이라는 게 정말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하단에 이 노란톡 링크 들어가셔서 다크헌터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하는 매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수익률 단번에 또 역전할 수 있는 전문가님들이죠. 과연 지금 현재 순위를 바로 역전시킬 수 있을 만한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어떤 기업들을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 과연 이 기업들 중에 상한가 기업이 나올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풍 전문가님, 또 한방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까 또 수급 보니까 와 정말 이 아이템 반도체도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제시해주는 종목은 이렇게 좀 한방이 있는 기업인가요? 아니면 좀 더 속도를 붙일 수 있는 기업인가요? 오늘은 제가 처음에 이제 나와서 드렸던 종목이 이제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이었는데, 네, 제약주였죠. 그렇죠. 좀 아쉽게 손절가 지나가면서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일단 메꿔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중에 뭐 많이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튈만한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순위권에 제가 지금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한 번으로 좀 중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좀 단기주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종목 바로 공개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중상위권으로 단번에 또 치고 갈 수 있을 만한 단기 종목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종목은 원익 PN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많이 익숙하신 이름이실 거예요. 예전에 이제 PN이 솔루션이라는 이름이었다가 사명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원익 PN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P&E 솔루션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사명이 바뀌었군요. 저 바뀐지도 몰랐습니다. 네, 이제 원익 쪽이랑 이제 합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예전에는 2차 전지 후공정 장비 쪽에서는 거의 뭐 자기 해당 분야에서 1위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1등 기업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왜 갑자기 제가 들고 오게 됐냐면은 이 종목이 최근에 배터리 쪽이랑 이슈가 되는 가운데 폐배터리 사업이라는 곳에 이제 신사업으로 진출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 있죠. 이 회사도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2배가량 올라간 이제 폐배터리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성일하이텍과 이 원익 PN이가 함께 폐배터리 사업을 진출한다 그래서 이미 알려진 폐배터리는 다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사업으로 들어온 원익 PN이가 현재 탄력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제 11월 달에 또 다른 배터리 장비 회사인 NS와 합병을 해서 이미 뭐 과정은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합병을 해가지고 또 정말 완전체 원익 PN이가 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일단 어제 들어왔던 요 거래량이나 매수세가 상당히 의미 있는 매수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종목 저는
한번 단기적인 시세 노려봐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위쪽으로 한 1,000원 정도 잡아서 18,500원 이하. 물론 내일 아침에 싸면 더 좋겠죠. 18,500원 이하로 저는 잡아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1,000원 설정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대마불사라고 하죠. 우리 지금 현재 1등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기업 정말 이제 단숨에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역전 드라마를 쓸지 기대가 됩니다. 구 P&E 솔루션 사명이 변경됐다고 해요. 지금 원익 P&E로 사명이 변경됐는데 NS와의 합병 이슈까지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재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격 전략 매수가 18,500원 맞죠? 네, 맞습니다. 네, 18,500원이야. 그리고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6,000원. 다시 한번 가격 전략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또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이제 한 방이 있으시다 보니까 뭐 지금 순위 바로 이제 뒤집으실 수 있잖아요. 뭐 바로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고 시간 갖고 그렇나요? 천천히. 천천히 이제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또 단기 슈팅 노려볼 만한 종목이죠? 그렇죠. 일단 오늘 뭐 앞서 이제 뭐 주제였던 그 펫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이제 한 종목 좀 들고 나왔는데 좀 빠르게 좀 슈팅 나올 수 있을 만한 또 종목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뭐 종목명 바로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네. 최근에 이제 좀 급등이 나왔었던 이제 알톤 스포츠라는 종목이에요. 뭐 알톤 스포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자전거 관련주라고 이제 뭐 아시고 계시는데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자전거 중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이제 업체입니다. 기존에 이제 그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전기 자전거 쪽에서는 이제 1위인 만큼 굉장히 많은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배터리 쪽 관련 이제 신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추세 흐름이 이제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된다는 점 차트 보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고 지난주 수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상한가가 나오면서 그 다음 날 이제 23%대 21선 강력하게 뚫어주는 이제 급등이 나왔고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제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약간 이제 횡보 흐름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좀 이제 가격 조정이 주는 모습이에요.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 때 강력하게 뚫으면서 급등세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 빠지면서 거래 없는 이제 그런 하락들이 좀 강력하게 한번 나왔었고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뚫어준 위치. 지금 이제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부채 비율이라든지 부채 비율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저점이고 유보율도 좀 넉넉하게 있다라는 점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차트 보면서 좀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은 일단 오늘 종가가 이제 4,190으로 마무리됐는데 21선 이제 전후 라인 때 최대한 뭐 4,000 전후, 4,000 언더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서 최대한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하시라 말씀 좀 드리겠고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500대 잡아드리겠습니다. 5,500대면은 4,000 언더에서 5,500이면 한 40% 정도의 수익이거든요. 이걸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이제 수익률 탈환을 좀 하겠다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0 좀 넉넉하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변동성 있어가지고 손절가 3,000원, 목표가 5,500원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삼천리 자전거와도 같이 좀 동반 움직임이 나오던데 아무래도 이 전기 자전거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 알톤 스포츠다 보니 과연 지금 차트적 기술적으로도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강한 슈팅에 나와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매수가 4,000원 이하, 목표가는 5,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또 이제 한 방이 있는 슈팅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을 또 준비해주고 계신 전문가님이 계십니다. 방송 중에도 잠깐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다크헌터 전문가님 오늘 또 장중 공개 방송 준비하고 이제 계시기도 하지만 이제 야간 공개 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바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물고기 잡는 법도 많이 궁금할 것 같고요. 오늘 공개 방송 어떤 이제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인가요? 뭐 아까 이제 우리 앵커분께서 2부 방송 때문에 뭐 나중에 녹화 방송으로 이제 뭐 보겠다 좀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네. 그 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그런가요? 라이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만 이제 확인이 좀 가능하겠다 좀 말씀드리겠고 원래 이제 녹화를 안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주가라는 것은 이제 그때 과거의 움직임이지 이미 다 지나고 나서 급등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녹화 방송 확인해봤자 아무 이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바로 방송 끝나자마자 진행되는 공개 방송 라이브로 참여를 하신 분들까지만
내일의 이제 급등 종목들을 미리미리 이제 추려서 좀 정리가 가능하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일이 이제 정리를 하려면은 보통 한 4-5시간 걸립니다. 그런 정리들을 간편하게 공개 방송에서 단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 방송까지 참여를 하셔서 방송 마무리를 좀 잘 지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럽 증권계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뺐다 꼼뿔리라고 얘기했죠. 지나간 이슈는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닥헌터 전문가님의 이 방송, 오늘 실시간 방송 매우 중요하고요. 오늘 참여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으로 온라인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창, 포털 검색창에다가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100% 모두 무료로 바로 입장해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편하게 여러분들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차 한잔 하시면서 시청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 슈팅스탁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부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